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날씬 체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체질이 있나? 비만 체질과 날씬 체질은 그야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네, 우리가 이 한 끗 차이만 줄이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날씬 체질로 환골 탈퇴할 수 있습니다. 와. 그 비밀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성인이 된 이후에 20년 넘게 매년 다이어트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 네. 외모부터 식사 습관, 또 생활 패턴, 수면 습관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하얀 쌀밥 좋아하시고요. 삼겹살, 돼지갈비 같은 구운 고기를 즐겨 드시고 또 식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떡이나 빵 같은 간식을 거의 달고 살았다고 해요. 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쉬는 날이면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거의 온종일 움직이지 않고 TV나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또 수면 시간도 새벽 1~2시가 넘어서야 뒤늦게 잠자리에 들고 네. 그 다음 날은 아주 늦은 오후가 돼서야 하루를 시작한 사례입니다. 휴일날 저의 모습과 살짝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그런가? 네, 근데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잖아요. 이 쌍둥이 자매들도 결국 고도비만까지 가서 고도까지. 네, 살이 불어나고 아이고. 끊임없는 다이어트를 시도했는데요. 그 결과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마다 10kg 이상의 감량에 성공을 하셨다고 해요. 꽤 잘 하신 건데. 네. 그런데 문제는 얼마 못 가서 요요로 인해서 체중이 20kg 이상 더 불어나게 된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그렇죠. 되네요. 그러네. 이렇게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하게 된 이 쌍둥이 자매는 4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비만 합병증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을 얻게 됐고요. 또 이른 나이에도 무릎 관절염까지 생겨서 아주 극심한 통증, 생활의 불편함을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나이살이 위험한 게 이제 젊었을 때랑 다르게 혈관 질환 같은 비만 합병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쌍둥이 자매분들도 합병증을 피하지 못한 것 같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그 합병증만큼이나 속상한 게 바로 요요 현상이잖아요. 맞아, 요요. 그 다이어트 이전보다 살이 더 붙으면 그때는 진짜 다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진짜,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도 나이살 다이어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나이살 다이어트. 네. 쌍둥이 자매 역시 이제 50세 새해를 기점으로 심기일전해서 네. 다시 다이어트를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후에 6개월 후. 언니는 15kg을 감량하고 동생은 무려 22kg 감량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시다. 야, 의지가 대단하시네. 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예요. 왜요? 언니는 요요가 찾아와서 다시 3개월 만에 88kg까지 살이 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은요, 네. 1년 넘게 55kg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또 관절 통증도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니, 쌍둥이가 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언니는 3개월 만에 다시 살이 쪄서 요요가 오고 동생은 1년 넘게 유지를 잘하는 네. 그 건강을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러니까요. 동생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비결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해요. 비결을 알려드리기 전에 비만 체질과 날씬 체질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걸까요? 어느 정도 뭐 그런 DNA가 반반일 것 같기도 한 게 지금 쌍둥이도 이렇게 좀 노력에 따라 달라져서 후천적인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네. 사례에서 말씀드리려고 한데요. 네. 인디언 부족의 이야기예요. 네. 미국 남서부의 산악지대에 살던 피마 인디언들이 있었어요. 현대에 이르러 일부는 미국 애리조나주로 가고 일부는 멕시코로 이동해 살게 되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사는 피마 인디언은 비만율이 높은 부족이 되었고요. 멕시코에 사는 피마 인디언들은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씬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가 먹는 게 다른 식습관, 뭐. 그러니까 미국인 식습관을 그렇지. 갖다. 네, 그런 거야. 미국으로 이주한 피마 인디언들은 빵과 같은 가공식품, 편의식품, 네.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돼서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었고요. 네. 반면에 멕시코에 남은 피마 인디언들은 여전히 농사를 짓고 전통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즉 같은 종족 유전인자가 같더라도 식사 습관에 따라 비만 체질과 날씬 체질로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다이어트에서는 네. 운동보다 사실은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식사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요. 비만 체질과 날씬 체질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기지? 과거 우리나라의 식생활을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추측해 보세요. 네. 네. 조선시대 평민들은 활동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약 4.4배 큰 용량의 밥그릇에 밥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 제가 그때 사진을 봤거든요. 그렇죠. 밥이 요만큼 올라가 있어. 고봉밥. 거의 고봉밥. 뭐 얼굴만한 거 아니에요? 와. 조선시대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거친 음식을 많이 먹었지만 네. 수분 섭취는 부족했어요. 게다가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문화로 인해서 변비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었죠. 이로 인해 조선시대에는 치질 환자가 매우 흔했다는 사실입니다. 치질. 그래요? 네. 심지어 왕들까지도 치질로 고생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체질을 좌우하는 이 장기가 무엇인지 감이 오실까요? 마지막 쪽으로 있는 장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 저 뭐 변비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치질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근데 장 건강이 체질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장입니다. 맞아요. 네. 네, 우리 몸의 식사 습관에 따라서 네. 비만과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데요.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리 체내에서 장입니다. 현대인들이 장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식품도 챙겨 먹고 유산균도 챙겨 먹는 것처럼 네. 조선시대에도 유산균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있었어요. 그래요? 식품? 바로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타락죽입니다. 타락죽. 그 이거는 왕이나 먹는 예, 건데. 왕이 그죠? 드시던 거 굉장히 귀한 아닌가? 음식이었다고. 네. 이 타락죽은 우유를 끓여서 발효시킨 거예요. 실제로 우유와 그 발효품인 타락은 장이 건조하고 윤택하지 않아 생기는 변비를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 옛날 사람들도 장 건강에 관심이 많았다니까 참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대체 왜 장이 비만 체질과 날씬 체질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로 다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쌍둥이 자매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네, 요요 현상으로 다시 살이 찐 언니와는 달리 무려 22kg의 감량에 성공하고 1년 넘게 날씬한 체질을 유지하고 있는 동생. 네. 한 끗 차이 비결은 지금 말씀드린 장 건강에 있습니다. 그 한 끝이 장 관리. 건강.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네. 살이 쉽게 찌고 또 빼기도 어려운 비만 체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장 건강이 나빠서 네. 유해균이 과잉 증식하게 되면은 이 유해균이 지방산을 생성해요. 그렇게 되면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랬구나. 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도 다이어트 이전보다 더 많은 체중이 늘어나고 또 건강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장이 건강한 사람은 유익균이 증가하게 되고 이 유익균이 지방 분해 요소를 활성해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네. 날씬한 체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장 관리가.